선흥민주당 부대변인 김경렬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리고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우리 구 부장님 처음이시죠? 아유, 처음입니다. 어떻습니까? 아침 일찍 다들 부지런하게 한국 정치를 지키시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시네요. 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오시는 게 괜찮으셨죠? 네. 네. 자, 구 부장님 오늘 큰 활약 기대하면서 바로 현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래 전부터 내가 이제 청와대 참모를 통해서 사퇴 의사를 전했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구 부장님. 네. 아니 야권에서는 집권 2년 차에 벌써부터 당정 균열 이거 그냥 수면 위로 올라왔다 막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반응이에요. 당정 분열로 보기보다는요. 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맡고 있는 역할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할.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법무부가 음. 관장하고 있는 외청 중에 장관급 외청이 검찰청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 보안수사권 폐지 방침에 따라서 네. 사실상 검찰이 보안수사 없이 폐지되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찰청과 함께 협업을 하고 있던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볼 때는 예. 검찰의 입장을 조금도 반영을 못한 꼴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모양새가. 대한 예. 책임 논란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검찰의 어떤 그 반발 기류도 있을 수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자신이 장관직을 수행함으로써 네. 이 보안수사권 폐지에 동의한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묘한 시점에 이 사의 표명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우리 같습니다. 구 부장님 취재 오래 하셨으니까 자, 정 장관의 속내를 한번 지금 짐작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정성호 장관은 예. 이제 그 의원 시절에 몇 번 제가 인터뷰를 해봤는데 굉장히 합리적인 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말씀도 굉장히 차분하게 하시고 예.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요 민주당의 어떤 강성 지지층과는 좀 결이 다른 분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뭔가 일을 풀어나가려고 노력을 했지만 네. 이것이 결국 벽에 막혀서 이것이 관철되지 않았을 때는 자신이 그 직에서 물러남으로써 이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 정치적 책임을 좀 지기 위해서 이 사의 표명을 했다. 어떻게 보면 네. 민주당이나 이 이재명 정부 원팀으로 보면 정성호 장관이 이 당론이라고 할 수 있는 보안수사권 폐지를 강력하게 같이 추진을 해야 되지만 정 장관은 또 법조인 출신이고 그렇죠. 또 검찰청과 함께 협업을 했던 이런 이 실무 주무부처 장관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를 해서 이 직에서 물러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러니까 가까이서 또 인터뷰를 해보셨기 때문에 또 스타일을 잘 아시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강성지층 눈치 보면서 막 이렇게 하실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것과는 결이 달랐기 때문에 저는 조금 논쟁도 하실 수 있다라고 봤는데 이번 보안수사권 폐지는 워낙 당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법무부에서 뭐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최소한 보안수사권 폐지하려면 경찰에 있는 모든 사건을 전건 송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1%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된다. 그런 안도 있었죠.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보안수사권 폐지를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지고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다 보니까 이것은 내가 더 이상 불가항력이다. 내가 이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을 수 있겠다 해서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뜻을 밝힌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 장관이 이제 뭐 여기저기 인터뷰를 좀 했어요, 그렇죠? 이제 언론들이랑 그래서 어떤 심정인지 좀 유추해볼 만한 대목이 있어서 제가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대통령이 그 보안 수사권 문제를 좀 마무리 지어달라 10월 중수청 개청을 좀 마무리 지어달라 이렇게 요청할 가능성과 함께 이제 사의를 좀 반려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저는 더 할 의지가 없다라고 하셨네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우리 구 부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정성호 법무장관에 대한 일관된 평가 모두가 하는 일관된 평가가 참 합리적이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국회 주변을 떠돌아본 사람으로서 상당히 정치인에 대한 이런 발언들이 의외로 많아요. 가장 많은 표현이 참 이분 합리적이다. 뭐 독서 많이 한다. 그리고 무슨 말씀인가를 드리면 항상 쏙쏙쏙쏙 받아들이고 한다. 흡수력이 정말 빠르다. 이런 말들 많아요. 근데 전 다 그런 말들이 제 나름대로 겪어본 바에 의하면 이미지이고 허상이고 어떤 자기 발전적 성격이 강하다. 그래요? 저는 예를 들어서 그 대표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이야기되는 분들이 전현희, 김한규 의원. 전현희 의원 상당히 뭐 합리적이신 분이다 어쩌다 이러다가
윤석열 정부 그다음에 최근 정부를 거치면서 이제 이런 말은 쏙 들어간 것 같아요. 김한규 의원 또 합리적이다 어쩌다 그런 말 많다가 최근에 보안수사권 폐지라든가 공소권 취소와 관련해서 아주 선봉에 서신 분이라 또 합리적이란 분 말 없어지더라고요. 합리적인 줄 알았는데 저는 이 정성호 의원도 비슷하지 않나. 어제 조홍천 의원 페이스북 내용 보고 좀 절감을 했는데 그런 거잖아요. 시작은 그거예요. 참 이분 합리적이다. 의원 생활 해봤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해온 게 무슨 일이냐. 이분 뭐 정성호 장관이 이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돼 나름 진심이 있다라고는 저도 믿어요. 분명히 이건 뭐 제가 허투루하게 이제 과장돼서 말하는 게 아니라 다만 그간 이분이 공소 취소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몇 차례 특히 뭐 송영길 의원이라든가 여러 차례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는 아주 직접적인 내지는 듣기에 따라서는 압력으로 해석할 만한 그런 발언도 많이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진심은 있으되 어떤 본인의 어떤 정치 생명을 걸고 이걸 저지할 의도는 있었나. 다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해석에 있어서만큼 저의 뭐 어떤 자의적인 해석이 좀 강할 수 있는데 이것도 알리바이를 위한 거 아니냐. 정권 후에 어떤 지금 이재명 정부에 닥칠 수 있는 위기상 레임덕 상황 속에서 어떤 본인의 정치 생명을 역설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알리바이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능하지 않나. 이 사의 표명을 낸 게 야권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다른 행보들까지 다 재평가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저는 그렇습니다. 조금 의심의 눈초리로 볼 만한 사안이다. 뭐 이게 어떻게 읽힐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집권 2년 차에 당정 균열이 좀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반응들이 나올 정도면은 일단 이 사의 표명한 게 상당히 여권에게는 부담인 상황인 건 맞죠? 아니 뭐 그것보다는 사실은 이제 뭐 그 보안 사건 있잖아요. 보안 사건을 어쨌든 정성호 장관이 법무장관인데 당내에 그런 강한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장관으로 굉장히 쉽게 말하면 반대 목소리를 전했다고 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게 실패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은 조금 뭔가 회의감이 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본인이 국회에 있었으면은 뭐 친명자장으로 이렇게 의원들이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충분히 됐을 텐데 본인이 이제 장관을 하다 보니까 방어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가 지난번에도 이번 보안 사건 이전에도 그 중수청 어디로 갈 건지 행안위가 법무부가 할 건지 아니면은 행안부가 할 건지 그 이야기 나올 때도 계속해서 공격을 받았어요. 아니 검찰이랑 한패된 거 아니냐 이런 공격을 받아서 본인은 어쨌든 검찰 개혁에 대한 그런 의지는 있는데 그 의지는 확실한데 이거를 그대로 했을 때 그 부작용을 굉장히 조금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법무장관이 굉장히 최근에 힘들어하신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몇 개월 전에 저녁을 한번 먹었는데 그때도 그 만나는 시간이 7시였는데 법사위가 늦게 끝나가지고 되게 늦게 오셨어요. 근데도 오셔가지고 계속 하는 말씀이 법사위에 뭐 누구누구 때문에 힘들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단편적으로 실명 거론하지 않고 뭐가 힘들었다고 하십니까? 아니 계속 너무 약간 좀 자기 주장만 하는 거죠. 계속 주장을 하는데 여당도 잘 소통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것도 법사위 안에서도 또 강성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약간 조금 이렇게 그 당 내에서도 소통을 잘 안 하고 진행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계속 뭐 진정성 이야기를 하셨는데 법사위를 보면은 진짜 1대 다로 그냥 그 법무장관이 그 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그리고 뭐 조국혁신당 뭐 박은정 의원들한테도 엄청나게 이렇게 막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약간 좀 회의를 좀 느끼신 것 같아요. 그때 한 수개월 전이지만 그때도 이미 좀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이셨나요? 아니 그때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잘 소통이 잘 안 된다. 이게 너무 검찰을 이제 뭐 그렇게 좀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이게 상당히 오래된 것 같다라고 보시네요, 여권에. 그러니까 이 보안수사권 폐지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관되게 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주장을 해왔다고 볼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법조인 출신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될 책임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그 장윤기 사건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사건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보안 수사권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네. 이런 국민 여론도 있고 검찰 내부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다 보니까 이걸 수렴해서 반영해야 되는 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약간 좀 힘에 부담이? 붙였다. 그래서 결국 사의 그랬군요. 표명을 한 것이 예. 아닌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네. 해석이 됩니다. 어쨌든 뭐 이게 이제 사의 표명했다 기사가 나오니까 이제 야권에서 총공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보니까 뭐 박지원 의원이 여권에서 이제 총대를 정장관이 매지 않으면 누가 이 대통령을 지키고 성공시키겠냐라고 했지만 이제 한동훈 의원은 또 법무부 장관 출신인 도망간다고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본인의 의무를 다하라 이렇게 직격을 했고요.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제 뭐 정부 레임덕까지 거론을 합니다. 이재명 정부 레임덕의 신호탄이라고까지요. 네.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조금 이 주제와는 상관은 없지만 오늘 아까 이렇게 분장을 하면서 기사 하나 읽어보니까 그렇군요. 그것 예. 떴더라고. 오늘 새벽에 조선일보가 보도한 것 중에 네.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이 예, 부결됐더라고요. 봤어요. 네. 저 조금은 이 속성을 아는 입장에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속성을 아는 입장에서 이거는 조금 충격적인 사건 같아요. 어떤 네. 의미에서요? 예. 그러니까 이게 청취자분들에게 재밌으시라고 제가 98년도에 IMF 예. 때 아닙니까? 제 회계법인이 건설회관에 있었어요. 그래서 유명하게 해자된 말이 있어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닌데 예.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서 건설공제조합 한 분이 이제 신입 직원에게 했던 말, 승진아, 예? 이제는 경쟁이란 단어를 잊어버려라. 실제로 거기가 실제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뭐 약간은 다릅니다만 사실상 속성이 비슷한데 여기 제가 알기로 어떻게 보면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가장 일로부터 자유로운 곳이고 어떻게 보면 정권의 뭐랄까요 상당히 배려를 받은 인사들이 이제 가는 곳인데 보통 통상 그렇죠. 예, 여기 맞습니다. 그리고 감사도 마찬가지이고 유명한 말 했지 않습니까? 그 누구시죠? 미키 루크라는 분. 그분이 여기 감사에 선임되면서 많은 말들이 있으니 그 논란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했잖아요. 아니, 감사라는 게 뭐 별게 있냐 이런 말씀 실제 하셨습니다. 네, 그런 자리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말 조금 레임덕이 심각하게 오고 있다. 그리고 저는 이 보안수사권 폐지가 아래로서부터 민심에서부터 위반이 눈에 보인다는 표현까지도 좀 쓸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저는 약간 이게 계속 알리바이다. 정말 정성호 전 장관의 죄송합니다. 정성호 장관의 진심을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계속 보안 수사권에 대한 태도만큼은 같이 움직이셨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이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민주당에서 이것이 당론으로 확정되고 큰 이변이 없는 한은 이게 이제 10월경에 통과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 이거를 거부권이라는 수사는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거부권을 입에 올리지 않고 별다른 이재명 대통령의 반발이 없는 것을 보면 적어도 그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장관이 함께 움직인 적이 있을지언정 저는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 지금 이탈한 게 분명하지 않나. 이탈한 게 분명하지 않나. 그렇게 본다라면 저는 이게 정성호 장관의 여러 가지 태도들 일관되게 좀 의심할 만하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아까 그 인사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이제 뭐 이탈이다 균열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뭐 거부권 행사하면 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일부 여권 패널 분들 중에서도 저희 이제 정치 시간에 나오셔가지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한다. 나 이제 그 주장할 거다. 그래요? 얘기하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저는 이제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별로 관심이 없다가 그 정성호 장관이 그 페이스북에 장윤기 사건 관련해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검찰이 밝혀낸 거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관심을 더 갖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는 무작정 폐지하면 힘들겠다. 이거는 국민들이 피해본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뭐 당론으로 결정됐다고 하니까 뭐 큰 틀에서는 따르는데 그 제가 우려했던 부분들은 그래도 약간 조금 뭐 보완이 조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7대 범죄나 사회적 약자 관련돼서는 어쨌든 뭐 다시 이제 그 조금 뭐 보완할 수 있는 이러한 수단들도 생기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상황이 조금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뭐 약간 수용할 만한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뭐 거부권까지 뭐 하면은 진짜 안 할 것 같아요. 당정 관계는 진짜 힘들어지는 거죠. 당이 당론으로 세웠는데 여당의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고 저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성호 장관이 예. 만약에 이제 당에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은 그 역할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른바 이제 그 뭐 친명 네. 쪽에 계속해서 약간은 뭐 청와대랑 소통이 안 되고 약간 조금 뭐 주류가 아니다. 이러한 그 상황이 전개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친명의 자장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친명의 자장이 지금 바깥에 있습니다. 법무장관 하면서 오히려 약간 더 공격받고 있고 이런 위치에 있으니까 법무장관은 만약에 이제 좀 내려놓는다고 하면은 네, 네. 본격적으로 친명 자장의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서 예를 들면은 뭐 여러 가지 법안에서 청와대나 대통령의 생각을 당에 더 잘 설득할 수도 있고 설명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던 게 7대 범죄에 한해서 어쨌든 사건을 검찰에 전권 송치하기로 이 부분이 이제 좀 어쨌든 뭐 보완이 됐다 이렇게 또 보시는 것 같아서 근데 원래 여선호 부대변인 네. 보안 수사권 일부 존치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셨는데 네. 그렇죠. 이거 만족합니까? 그럼 이 정도에? 아 근데 뭐 지금 당에서 뭐 전당대회 앞두고 뭐 이러한 논의들이 싹 사라지고 사실은 이게 계속 뜨면 뜰수록 특정 후보가 계속 유리해지는 국면으로 가니까 뭐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크게 이제 막 뭐 뭔가 반론하기에는 뭔가 대세가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 일단은 당론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대로 따른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일부 의원들이 이야기했던 대로 약간은 부작용들은 조금 뭐 보완이 됐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수준에서 가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에요. 여권이 통과시킨 법안이라서 이제 청와대 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겠냐 안 할 것 같다라는 게 우리 여성 부대변인의 관측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그 집권 여당이라고 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이 여당에서 이 입법 법과 제도로 뒷받침을 하기 때문에 원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당이 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라면 집권 여당이라고 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런 정치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아무리 거부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하더라도 여당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대통령 거부권 얘기가 나올 만큼 이 보안수사권 폐지는 중요한 문제다. 근데 저는 이제 정치적인 그 스케줄만 놓고 보면 조금 타협의 여지는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여지? 왜냐하면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가 당론으로 채택이 되고 이번 주에 목요일쯤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8.17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안수사권 폐지는 민주당의 뭐 주류라고 할 수도 있고 강성 지지층이라고도 할 수 있는 당원들이 요구하는 것들이었거든요. 이게 지난 총선, 대선 계속 공약이었기 때문에 약속을 이행한다라는 측면에서 민주당으로서는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하고 났더니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는 이걸 보완할 수도 있고 또는 이 대통령이 신중하게 검토하자 한 번 더 재론을 요구할 수도 있고 만약 이것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과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보여줬던 시행령을 통해서 또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중에 통과시키고 나서 그렇습니다. 이 8.17 전대 때문에 뜨거운 감자처럼 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밀어붙이고 있지만 8.17 전대 이후에 새로운 당 지도부가 선출된 이후에는 10월까지 한 달 반 최대 2달 가까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보완할 수 있는 이 논의가 후속 조치가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대통령이 거기까지 또 염두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대통령 순방 중이고 근데 궁금한 거는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당론으로 채택을 한 뒤에 청와대에서는 좀 공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좀 긁어부스럼을 만들 수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해석들도 나오고 대통령이 SNS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좀 입장을 밝히는 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이런 지적들도 나와요. 우리 유앵커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뭐냐면 제가 거부권이란 말씀을 이제 이 자리에서는 처음으로 말씀드린 이유도 당론으로 확정된 후에 대통령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느냐,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진심을 이 거부권이란 단어로 알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뭡니까 진심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정말 친명계의 자장이라고 일컬어지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 재직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SNS 등을 통해서 거부권이란 단어를
당론 확정 전에 이야기하기는 부담되었을지언정 네. 법무부 장관인 정성호 장관은 얼마든지 말씀할 만한 어떤 이 사의 표명에 대해서 비공식적인 경로가 네. 있었다. 그러니까 야 너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사위 뭐 강성 의원들과 대화 과정에서 대통령 우중은 만약에 이게 너희들 뭐 법사위라든가 이런 사전 논의 단계에서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네.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말 하나 정도로도 저는 당론 확정까지는 못 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즉 당론 확정과 거부권이라는 이 두 단어 사이의 관계를 보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진심이 결정돼 있다. 결정돼 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가능성으로 따지자면 거부권 행사는 할 리는 없겠죠. 당연히. 대통령은 침묵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 해석들도 나왔어요. 기사가. 사실은 뭐 정부 네. 입장은 네. 폐지 수사기소 분리하면서 보안사건 폐지는 맞다. 네. 근데 그 예외적인 허용, 대통령 딱 워딩도 예외적 허용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번에 이제 그 뭐 당론으로 결정되면서 네. 약간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금 보안 장치들이 좀 마련됐잖아요. 그걸로 이제 가는 것 같아요. 만약에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세게 하려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론은 결정되기 전에 해야 되는데 지금 당론 다 결정됐는데 결정되고 나서 한다는 것도 사실은 우스운 일이고 뭐 이거는 이대로 이제 가는 거죠. 그렇군요. 네. 뭐 여권 얘기 충분히 해봐서 여권 얘기 잠깐 쉬었다가 바로 야권 얘기 지금. 권영진 의원 멱살 소동이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부대변인? 아니 사실은 이게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 그리고 사안도 뭐 여야가 몸싸움하고 이건 많이 봤어도 네. 같은 당 안에서 상임위 배분 문제로 뭔가 이 몸싸움까지 이게 또 전례가 있나요? 아니 같은 당 안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이게 그 원내대표 선거를 할 때 같이 팀플을 하잖아요. 그때 이미 상임위 배분은 끝나죠. 그러니까 뭐 내가 민 원내대표가 되면은 상임위가 사실상 결정되는 거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국회에서 계시는 분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권영진 의원이 그 정정식 의원 밀지 않았거든요. 근데 밀지 않았는데 상임위 뭐 자기가 원하는 상임위 달라고 하는 것부터가 약간 조금 이상한 거예요. 같이 선거운동을 하고 달라는 게 맞는 건데 근데 그것도 본인이 그 상임위를 뭐 아예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정보위는 그러니까 더블 상임위라고 다른 거 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메인 상임위를 행안위 간사를 하시기로 했어요. 근데 그걸 마다하고 지금은 언론 보도는 정보위 간사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상임위 문제 때문에 뭔가 이렇게 이제 감정이 격해진 건 아닌 것 같고 뭐 본인이 지금 처한 뭐 위치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친한계나 가깝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장동희 대표 약간 막 목소리 내고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손해 보고 있다는 생각이 같이 결합돼가지고 순간 감정이 격해진 것이 아닌가. 아니 그 구정부장 뭐 국회 출입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거기 복도에 다 기자들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들어가서 막 얘기하면 고성호 가면 밖에 들린다는 거 당연히 알 텐데 몰랐을까요, 권영진이요? 권영진 의원은 충분히 알만한 위치에 있는 분이죠. 국회의원을 처음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것이 논란이 될 거라는 것도 알았는데 이게 순간 격분해서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상임위 배분 때도 이런 그 물리적 충돌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치열할 때는 이 선거구 조정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신의 선거구가 그 다른 선거구로 통폐합이 됐을 때는 이 자신의 어떤 그 당락의 유불리가 크게 갈리기 때문에 그럴 때도 이 멱살 비슷한 이 폭행 사건이 종종 있었거든요. 종종 있군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자신의 권익을 침해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선거구 조정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가 이런 상임위 배분입니다. 이 상임위는 한 번 배정이 되면 요즘은 이제 1년으로 단축이 됐습니다만 보통 2년이기 때문에 자신 전체 4년 임기 중에 절반을 차지하는 굉장히 정치적 비중이 크거든요. 여기에서 내가 전문성을 발휘해서 실적을 내서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상임위를 누구나 원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내대표는 많은 이해와 요구를 받을 수는 있지만 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들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들어주는 순서가 이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면 다행인데 친소 관계에 따라서 유불리가 갈린다거나 이렇게 피해를 봤다라고 느끼는 분이 생기면 이런 이제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좀 생기는 근데 거죠. 행안위 간사 자리로 알려졌던 거잖아요. 원래 하기로 했던 게.
거기 좀 뭐 행언이 간사 자리가 좀 힘든 자리입니까? 힘든 자리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될 수도 있죠. 네. 왜냐하면 중수청까지 생기기 때문에 이 권한과 역할이 커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슈가 부각되네. 그런데 네. 아무리 좋은 자리라고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네, 네. 본인이 하기 싫으면 안 좋은 자리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권영진 의원은 행안위 간사보다 네. 다른 상임위를 더 강력하게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자신이 요구했던 1, 2, 3 이 상임위가 아닌 제4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네. 아마 그래서 그랬군요.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런 멱살잡이 사태가 생긴 게 저는 아닌가 싶습니다. 뭐 어쨌든 저도 국회 출입 오래 했지만 전 복도에서 그런 고성 들어본 적은 없어가지고 굉장히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만 어제 최수진 원내 수석대변인 국민의 원내 수석대변인이 스스로 거취를 정하라라고 공개적인 또 목소리를 냈어요. 이걸 두고서는 이제 뭐 잦은 탈당을 요구한 거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네요.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이에 대한 해석은 뭐 당연히 자진 탈당 혹은 뭐 사퇴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퇴라고 하는 게 의원직 사퇴를 말하는 건지 이제 해석하는 의원직 자에 사퇴 혹은 뭐 이제 뭐 간사직 이거까지도 내놔야 된다 이런 말인지 제가 진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것을 소위 말하는 쉴드 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 뭐 다른 곳에서도 좀 일관되게 비난은 했는데 이제 보니까 이창근 원외 당협위원장이 주말에 이제 그 모 방송에 나와서 이제 이야기한 걸 들었는데 조금은 그러니까 이제 뭐 전 기본적인 전제는 뭐 진짜 비난을 하고 싶고 권영진 의원에 대해서 비난하고 싶은데 이런 말도 조금은 귀담아 듣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분의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이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상임위 배분에 대한 어떤 암묵적인 원칙들이 있다. 어떻게 보면 요직 이제 정무위, 건설교통위 이런 요직을 한번 하면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다른 데로 가든가 이게 연임, 뭐 3년임 이런 건 없는 건데 지금 이분 말씀 중에는 찐년들 지금 이분들은 여러 사람이 이와 같은 뭐 관례를 깨고 된 반면에 소위 말하는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해서 어기장을 놓던 분들은 다 이와 같이 조금은 해서 약간 권영진 의원이 그런 총대를 메고 대변한 그런 것이 있다.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그런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설마 멱살 잡으러 들어갔겠습니까만은 들어가서 이제 혹시 대화하다가 이제 빡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이 있으면 이제 해석이 붙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우리 정확한 심중을 알 수 없으니까. 김경률 회계사님 말씀은 이제 상당히 권영진 의원에게 유리한 해석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발적인 사건일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당내 복합적인 상황이 또 개파적인 어떤 갈등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누구에게는 유리하게 해석이 되고 누군가는 필요 이상으로 비판을 좀 세게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아니 근데요. 그것도 약간 말이 안 되는 게. 전 잘 모르니까. 권영진 의원이 바로 전반기 때는 국토위 간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임위 중에서 제일 의원들이 가고 싶어하는 게 국토위입니다. 왜냐하면은 도로나 이런 거 다 땡기니까. 근데 그게 이제 전반기 말고 후반기 때는 더 심해요. 왜냐면은 내가 이거 도로 넣기로 했습니다 하고 이제 유권자들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상임위 국토위 간사하다가 사실은 행안위 간사는 나쁘지 않거든요. 그 갈래로 보더라도 좋은 상임을 또 받은 거예요. 그래요. 그럼 칠드 친 거 취소하겠습니다. 뭐 어쨌든간 정확한 심중은 뭐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권 의원이 뭐 이제 저희 채널의 기자에게는 이제 뭐 개별 의원 생각에 답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고요. 이제 의원 단체 대화방에 사과문을 게재했다라고도 알려져는 있습니다만 뭔가 추가적인 조치가 더 필요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겼을 때는 당사자 간에 일단 사과하고 사과를 수용하면서 일단락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3자들이 이것을 사퇴해야 된다, 탈당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좀 일을 좀 키우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것은 다분히 권영진 의원의 행동 자체에 대한 어떤 징벌적 요구뿐만 아니라 복잡한 당내 상황하고도 좀 맞물려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권영진 의원이 만약 이건 전제입니다만 이 친 장동혁계였다라면 이렇게 사건이 커졌을까? 어떻게 보면 지금 당권파하고는 거리가 있는 의원이다 보니까 이런 멱살잡이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이 폭행 사태에 대해서 이걸 좀 더 엄중하게 징계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당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국민의힘의 당내 상황과 좀 맞물려서 실제로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또 이제 정치적으로 또 해석이 되는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뭐 어떻게 귀결이 될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장동혁 대표 얘기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부대변인. 네. 그 장동혁 대표가 이제 오늘 최고위를 마치고요. 선관위를 찾아갑니다. 가서 선거 소통 변론에 또 직접 나선다고 해요. 이제 뭐 장외 행보는 조금 이제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드는 것 같고. 게다가 이제 다음 달 취임 1년이 되나 봐요. 이제 당 쇄신안을 또 준비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도 나와서 장동혁 대표에게 좀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그러니까요. 예.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네, 오래 가시네요. 여기 좀 응원하셨거든요. 아닙니다. 예. 아니 근데 그 네. 보면은 장동혁 대표한테 계속 유리한 호재들이 조금 생기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거를 뭐 활용하는 거는 뭐 이렇게 따로 평가는 따로 하더라도 네. 어쨌든 지금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이후에 사퇴 요구가 굉장히 있었을 때 네. 그걸 돌파한 힘은 뭐 부정선거, 재선거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여야가 합의로 국조특위 만들고 뭐 특검도 합의를 하면서 네. 사실은 동력이 떨어져야지 정상인데 지금 선관위가 얼마 전에는 투표율을 조작한 그쵸. 이런 네. 뭐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사건이 또 나오면서 장동혁 대표한테 어쨌든 이제 유리한 국면으로 조금 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장동혁 대표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내에서 여러 의원들이 이제는 사퇴 이야기도 별로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예전부터 네. 장동혁 대표 임기를 다 채울 것이다. 네, 8월까지.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뭐 예를 들어서 쇄신안 뭐 네. 내놓는다고 해서 크게 뭐 기대되는 건 없지만 어쨌든 지금 장동혁 대표한테는 정치적으로 계속 유리한 국면이 펼쳐지고 있는 그냥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율 그 조작 정황이 드러난 거 이거가 이제 좀 장동혁 대표에게 좀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 같다라고 정치공학적으로 그렇게 보시네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투표 용지 부족 사태만 있었다라면 예. 오히려 재선거 주장이 힘이 좀 빠졌을 텐데 오히려 이제 따져 보니까 투표율을 좀 조작했다거나 수치 네. 조작이 있었다라는 일부 투표 용지 부족 플러스 알파가 지금 예. 새로 생기다 보니까 어. 이 재선거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네. 선관위의 그 중립적인 선거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좀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의 재선거 주장이 네. 너무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니구나. 이번 기회에 선관위를 네. 좀 바로잡을 필요는 있겠구나. 아무래도 장 대표 입장에서 볼 네. 때는 조금 뭐 그 정치적으로 네. 한번 요구해 볼 수 있는 이 호재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로서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네요. 저는 예. 그러니까 근데 받아먹을 수 있는 사람이 네. 정상이라는 전제 하에서 그런 이제 상식은 소통되는 거고, 전 장동혁 대표는 이게 받아먹을 수 있는 자질도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대개는 원외 위원장들이 원내를 지향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데 대개는 그리고 국회라는 도구가 얼마나 근데 좋고 훌륭한 기사들 도구입니까? 보면 이번 주부터 이제 뭐 원내에 집중할 거다. 뭐 이제 선관위 특검부터 해가지고 장동혁 대표가 거기 힘실을 거라고 하는데요. 아이 그럴 능력이 안 되죠. 항상 그분 표정을 예. 보세요. 그러니까 언제 있을 때 가장 사람은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잖아요. 예. 올림픽 공원 가면 이 사람 정말 표정이 정말 밝아요. 네. 있어야 될 곳에 있고 이분한테는 저는 국회의원 배지는 부담스러운 거고. 아 그래요? 네, 올림픽 공원에서 가장 행복하면은 행복한 곳에 계셔야죠. 저는 이분 이게 말씀만 들어도 김경률 회계사님은 이 장동혁 대표하고 좀 거리가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를 어쨌든 현재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도부를 인정할 거냐 인정하지 않을 거냐 하는 이 당내 그 갈등이 이번 그 재선거 논란으로 좀 폭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수렴을 하느냐는 시간이 좀 해결을 해줄 텐데 오늘 소청위에서 어떻게 해명을 하는지 어떤 요구를 하는지 그리고 당의 징계 문제를 장동혁 대표가 또 어떤 그 범위를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필요한 것만 핀셋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 국민의힘 내용 사태는 좀 진정 국면으로 갈 수도 있고 확산 국면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분기점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짧게 민주당 얘기도 해봐야겠죠. 전당대회 얘기요. 뭐 이제 뭐 크게 프레임이 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뭐 반명 프레임이 하나 있고 그 신천지 의혹이 한 축을 또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지금 상황이 오히려 이제 김민석 후보가 뭐 이렇게 신천지 의혹을 꺼내들고 하는 것들이 정청래 후보의 그 약자 프레임을 좀 더 강화시키는 것 같다라는 해석들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거 결과론적으로 어쨌든 그 최고위원 선거에서 친청 후보들이 다 모두 살아남았잖아요. 그것을 보고 약간은 이제 그 당내에서 이제 분위기가 약간은 좀
묘해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어쨌든 정청래 대표가 예. 뭐 청와대나 아니면은 뭐 그렇게 대통령과 약간 이제 조금 거리가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네. 객관적으로. 네. 그리고 유시민 작가가 참전해가지고 사실상 정청래 후보를 지원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는데 이게 이제 결과는 어쨌든 친정 후보가 최고위 선거에서 3명 다 들어갔기 때문에 당원들이 생각하는 거는 조금 뭐 다른 것이 다른 게 조금 있는 게 아니냐. 감지되는 게 아니냐. 예. 예. 그런 분위기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래서 그런지 어제 그 친청계 후보 3명을 거의 겨냥을 해서 김민석 총리가 자 민주당이 반명 후보를 셋이나 최고위원을 시킬 당이라고 생각하느냐 셋. 딱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 네. 마지막 당. 예. 친청계 후보, 네 민주당이 반명 후보 그 딱 3명이잖아요. 그 셋을 거의 사실상 겨냥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보여져요. 네네. 그러니까 친청계는 3명 다 당선되었고 나머지 분들인데,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 중에서도 뭐랄까요? 친명의 색채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뭐 진하고 연하고 그러면 가장 진하다고 할 수 있는 박성준, 이건태 두 분은 이게 떨어졌단 말입니다. 네네. 정말 공소 취소에 대해서 네. 상당히 온몸을 던져서 이제 앞장서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떨어지고 또 색채가 모호한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소위 친명으로 뭉뚱그려져서 이제 네. 뭐 5대 3이다 뭐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전 상당히 조금은 이 두 분 유시민 정청래의 협업 체계가 지금 민주당 지지층, 민주당 권리당원에 먹히고 있는 게 아니냐. 말씀하셨지만 모두 다 지금 이제 정청래 대표의 전략은, 전 대표의 전략은 언더독이잖아요. 네. 예. 그리고 두들기면 맞겠다. 의외로 정청래답지 않게 상대방에 대한 악선전 뭐 이런 뭐랄까요? 특유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인 험담 이런 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그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유시민 전 장관이 오로지 네. 해주면서, 옛날 우리 중고등학교 때 삥 뜯을 때 삥을 많이 당해봤는데 네. 한 명은 때리고 한 명은 옆에서 얘 살살 때려. 그리고 돈 뜯지 마. 네. 이게 아주 잘 먹히고 있다. 저는 지금 저 혼자 유일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KSY 그 여론조사 어느 정도까지 여론조사 수치는 언급하시면 안 예. 돼요. 이걸 보면은 예. 한번 2주 전과 지난주를 3주 전과 지난주를 비교해 보면 네. 전 광주 호남이 눈에 띄더라고요. 예. 광주 호남이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거 예를 들어서 뭐 이 국민의힘 지지층의 역선택이다 어쩌다 이런 말들 하는데 네. 그런 거 다른 수치 전혀 변함이 없고 광주 호남에서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그것이 전적으로 반영되어져서 수치 역전도 일어났는데 저는 이게 지금 감히 예언을 해보겠는데 정청래의 당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그렇군요. 짧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이번 그 예비 경선이 여러 가지를 좀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14명에서 8명으로 추려지는데 그 6명 중에 이른바 친정청래라고 할 수 있는 후보는 한 명도 없었거든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 정청래계가 당내에 광범위한 지지세가 형성이 돼 있구나. 되어 있다.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아니면 이 그 본선 경선에서 좀 변화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당 지도부의 향배가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뭐 전당대회는 계속 굴러가는 국면이니까 더 내일도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정치 속풀이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